네, 와 오늘 비욘드 스튜디오에 정말 의미 있는 분을 모셨네요. 네, 예고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님을 모셨어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혹시 또 싸우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우리가 또 싸울 때는 또 아주 그냥 격하게 싸우기도 그럼요. 하고. 디베이트 할 때는 해야죠 뭐. 그러니까. 아니 근데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누군지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승권입니다. 오. 그리고 현재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의 암의생명과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와. 근데 국립암센터에는 국제암대학원 대학교뿐만 아니고 원래 병원도 있고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암예방검진센터의 센터장을 지금 맡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정의학과에서는 가정의학 클리닉 외래 진료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이제 암역학 관리부 쪽에서 연구원 자격으로 또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죠. 와,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그 아카데믹 필드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문이기도 하시고. 근데 지금 그 정도로 안 돼요. 우리는 자기 소개를 최대한 거만하게 그래야 겸손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정도는 우리 명 선생님의 그 여러 가지 그 살아온 삶에 비하면 약해. 그러니까 그렇군요. 좀 더 우리 시청자들에게 자랑을 마음껏 좀 해주세요. 자랑을 하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그 들어온 분이 몇 명입니까 지금? 지금 31분이 현재 들어와 있고 31명. 근데 생각보다 별로 물론 초반이니까. 지금 지금 시작한 지 얼마 그렇죠. 안 됐는데 그렇겠죠. 1, 2분밖에 안 돼. 그러면 뭐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대략 보통 평균적으로 실시간 접속자 수? 우리 이제 성의학 하시는 분은 한 300명. 오, 야. 근데 옛날에 옛날에는 한때는 지금도 확실히 유튜브가 조금 이게 떨어지긴 했어요. 한때 되게 잘 나갈 때는 그 프로야구하고 그 JTBC 다음으로 카카오에서 우리가 세 번째 그때는 막 1000명도 넘게 걸리고.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카카오를 줄이고 유튜브 쪽으로 많이 치중했어요. 그러면서 옛날보다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럼 요즘은 그래도 요즘은 한 150. 150대. 그럼 오늘 한번 200 가겠습니다. 200.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내가 술 한잔 살게요. 좀 더 쓸게요. 300 한번 가봅시다. 300 우리 쉽지 그 시청자 여러분 쉽지 않겠죠. 쉽지 않아. 근데 일단 뻥을 좀 한번 질러봐야 돼요 또. 근데 이 시간대가 또 아주 어려운 시간대. 그러네 이게 또 퇴근 시간대라 갖고. 그리고 성의학 이런 거 아니면 요즘은 300 걸리기 쉽지 않아요. 그렇군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럼 대신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거 보고 계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접속자의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미안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우리 김찬희님이 TV에서 까칠하셨다고 얘기하시고 까칠하셨나 보네. 네,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그 종편 나올 때 하도 제가 너무 그 엄격함을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의사분들이나 또 다른 의사랑 나왔을 때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 만날 때는 제가 좀 분을 좀 성격을 못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한 5, 6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잠깐 요 얘기는 할게요. 자랑을 좀 기다리시고 아직 시간 많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우리 팬들이 좀 의아해하세요. 아니 홍해걸하고 명승권 선생님이 이게 서로 물과 기름인데 뭐가 어떻게 웬 조화로 이렇게 오게 됐나 싶어서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2주 전인가 아침마당에서 처음 뵙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같은 학교 나오고 선후배 사이인데도 이상하게 본 적이 못 없어요. 봤어. 근데 그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전혀 홍 박사님이 의도적으로 저랑 안 만나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한두 번은 그런 적이 있어. 옛날에 진짜요? 제안이 왔을 때. 왜냐면 나 또 그렇구나. 그냥 또 자기가 막 세게 공격을 하면 당하니까. 진짜 제가 예상했던 게 맞았네요. 한두 번인가 있어. 한두 번. 저는 거부했던 적이 확실히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저도 한두 번 거부했나 그럼?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서도 우리 라이브 할 때 세게 부딪혔어 서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 선생님이 아주 그 논리적으로 반박을 참 잘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소탈하고 그리고 사실은 의사로서 뭐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누가 뭐 아무도 뭐 돈이 생기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뭐 어려운 길을 애써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욕만 많이 먹고 뭐 정만 많이 늘어났죠. 애니미만 많이 그러니까. 늘어났죠. 예.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아주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은 다르지만 네. 또 그 선의의 목적이 있잖아요. 좋은 네.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좀 더 뭐 친하게 못 지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싸울 때 네. 싸우지만. 아니 저는 그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홍해걸 박사님 그리고 여에스더 네네네, 그 우리 박사님, 집사람. 네. 네. 사실은 여에스더 박사님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저희 선배기도 합니다. 의국 직속 선배, 선배, 의국 의국 선배. 선배네. 물론 홍해걸 박사님은 그 서울의대 같은 선배시기도 하고 박사님이 8호학번이시고 8학번입니다. 네. 저는 88학번. 네. 그리고 여에스더 박사님이 84. 아 84학번. 네. 아 그렇죠. 연세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아 일찍 네. 들어오군요. 네. 예, 예. 어. 그래서 사실은 관련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동안 특히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갈리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근데 억지로 또 안 붙이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기회가 있었는데 어. 서로 간에 약간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안 만나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어떻게 서로 만나게 됐죠?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 네, 왜냐하면 그 KBS 방송이잖아요. 네. 아침마당에서 같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시지만은 이제 집사람이 또 건강기능식품 뭐 사업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제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와이프가 그런 일을 하니까 또 이렇게 챙겨주려고 뭐 이상한 억지 주장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컸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명 선생님하고 토크를 하는데 상당히 그 논리를 갖고 명쾌하게 자기 주장이 뚜렷하시고 예전에 제가 가졌던 그 편견은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솔직히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 결례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 비욘디도 한번 모실 수 있냐고 요청을 했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오케이 해서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홍 박사님이 제 선배이기도 하셔서 그런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리라는 생각을 솔직히 못 했거든요. 그런데 아침마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보통 제작진이랑 커피숍에서 우리가 또 티를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술이 있으면 더 좋긴 했는데 근데 오전이다 보니까 근데 그때 얘기하는데 굉장히 그 홍해걸 박사님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굉장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그럼요. 진짜. 예. 그리고 또 더 결정적이었던 거는 사실 그때 목요일 날 아침마당 그 시청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와, 그 목요일 사상 최고로 네. 9.7%인가? 9.5인가? 엄청 잘 나왔어요. 보통 목요일이 7 내지 뭐 많이 나오면 8%였는데 아무튼 목요일 맞고 나서 그 PD님이 제일 최고로 나갔다고 해서 결국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회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녁을 쏘셨죠. 그렇죠. 근데 홍 박사님도 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는 2차. 그렇군요. 그래서 그날 더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들은 또 희한한 게 막 싸우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시청률이 쫙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준신님, 그러니까 신유월이란 분이 각설하고 본론 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본론 가죠 뭐 본론. 예. 근데 오늘 본론이 뭐죠, 근데? 근데 오늘은 되게 우리 신주님이 급하시는데 오늘은 뭐 건기식의 뭐 효능이 있고 없고 그거는 앞으로도 기회가 많아요. 얼마든지 디베이트 할 수 있고 또 치열하게 뭐 할게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오늘 뭐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근데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다 말씀을 해주실 거고 일단은 소개하는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명승권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인간적인 그런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왜 그런 길을 가게 됐는지. 사실 그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뭐 나비 효과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계기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KBS 대학 개그제인 것 같아요. 야, 개그맨을 지망했다는 얘기죠. 예, 제가 믿어지세요. 네.
본과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1994년도 겨울에 제가 KBS 3회 대학 개그제를 나갔습니다. 사실은 원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 의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그맨이었거든요. 와. 왜냐면 중학교 1학년 저는 사실 그 국민학교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어머님이 또 전도사님이셨고. 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교회에서 친교부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치고 초등학교 5, 6학년 때 기타 치고 사회 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웃기는 거 이런 게 필요해요. 친교부장 사회를 보려면 웃기는 말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이런 방송 진행하려도 너무 엄격한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좀 웃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많이 못 웃겼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사람들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한번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웃겨야 되는데 그때 마침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81년 2년인가 MBC에 그때 처음 개그맨 그 유명한 그 개그맨이 그 이경규 씨 있죠. 이경규. 처음 막 뜨기 시작했을 때가 뭘로 떴냐면요. 대학생 프로그램 때 그 코너 중에 하나가 이용렬 개그맨, 이용렬 선생님 개그맨 형님이 하던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 올릴 무속 영화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 창발짠리죠. 빵 장수가 보입니다. 맛있는 빵을 팔군요. 이러면서 빵 모자 쓰고 이용렬 선생님이 1인 뭐 20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경규 씨는 주인공이 돼서 매주 주제를 바꿔가면서 입만 뻥끗하는 거죠. 그렇지만 굉장히 재밌게 잘했거든요. 너무 재밌어갖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녹음하는 기능이 다른 게 뭐가 있었습니까? 카세트 테이프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로 녹음을 했어요. 그래갖고 한 10분짜리 되는 거를 외웠죠. 야. 외워갖고 그 뒤로 이제 뭐 학예 같은 거 할 때마다 이걸 갖고 있는데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대학 들어와서 이거 대학 와서도 이제 뭐 MT 가서도 이걸로 히트 쳤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거 갖고 한번 개그맨 한번 돼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KBS 대학 개그제 이 원고로 지원했죠. 각색을 해서. 서울의대 몇 학년 때? 그때 본과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던 그때 때였습니다. 공부가 한창 해야 될 때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안 한 게 아니고 공부 못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본3 때. 그러니까 본선 때. 그래서 이제 개그제 그런데 나갔는데 본선까지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이런. 네,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웬만하면 그래도 이력이 특이하잖아요. 서울대생이 와서. 이유가 있어요. 저랑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같이 나갔던 그 주은 교수. 지금은 이제 이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등치 굉장히 큰. 이게 후배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본선 진출을 하기 일주일 전에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몰랐죠 그때. 뭘 몰라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근데 93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없었을 때거든요. 97년에 있었고 삐삐는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삐삐도 안 되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갑자기 바로 전날 연락이 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우리 후배가 광주에 사는데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였어요. 그렇지. 서울의대 다니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왜 개그맨이 되겠냐 이 말이지. 맞네. 근데 왜 저는 어떻게 됐냐? 선생님 어떻게 해? 저는 부모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요? 어차피 공부 못하는데 개그맨이라도 돼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거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허락을 해줬어요. 대단하시다. 그런데 바로 전 나왔는데 남들은 다 연습을 20팀이 나왔는데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연습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일날 딱 가서니까 완전 대사가 씹히고 그래갖고 실수를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연결도 안 되고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그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죠. 도전을 했습니다. 바로 또 한 달 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SBS 개그맨이랑 개그 작가를 뽑더라고요. 구성 작가를. 대단하세요. 그래서 지원을 딱 했는데 개그맨에서는 걸렸어요. 만 25 이하만 뽑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개그 작가, 구성 작가는 나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만 25이 약간 넘었었거든요. 재수하고 또 1년 꿇고 뭐 이래갖고 제가 사실은. 그래갖고 작가 지원했는데 똑같은 원고로. 근데 또 됐어요. 이야. 1차, 2차, 3차.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과 4학년 때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구성 작가 생활을 사실은 했습니다. 방송국의 그 대본 쓰는 대본 쓰는 작가를 했죠. 개그 대본. 예. 이야. 그런데 개그 대본은 한 번도 못 써보고 제대로. 왜냐면 아시잖아요. 구성 작가 처음 된다고 그 맡깁니까? 그렇지. 주 작가는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따로 이른바 있고. 따까리, 아니 잡일을 했죠. 잡일을 정말. 맞아. 잡일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소재 뭐 자료 조사하고 맞아. 섭외하고 뭐 이런 것만 했죠. 그래서
열받아갖고 사실은 나가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나오기 전에 3주를 저한테 기회를 또 저 PD님이 줬어요. 와. 그 PD님이 지금은 이제 거의 은퇴하시기 직전인데 정글의 법칙 만드신 PD님이에요. 오, 진짜요? 정순영 PD님이라고. 이야. 그 PD님이 또 기회를 줘갖고 환상 속의 그대라는 그 코너를 제가 썼어요. 오.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명로진 씨 있습니다. 명로진 씨 아시죠? 탤런트. 네네, 저랑 명로. 같은 성씨입니다. 명로진 씨. 명씨네 정말. 그 형님이 주인공이 돼서 그러니까 컨셉은 이거예요. 제목은 환상 속의 그대인데 매주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어허. 첫 회에는 서울 의대생 역할. 그래서 우리 의대 애들 다 동원해 갖고 아시잖아요. 영건동 거기에서 우리 저 첫 그 고사 지낼 때 해부와 고사 지내는 거 네네. 그걸 소재로 해서 또 했어요. 우리 대단하다. 그 뭐 무서운 얘기 막 돌아다니는 거 그렇죠. 그걸 컨셉으로 해갖고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뭐 그 수영장 그 안전요원 안전요원하고 여성 한 명 또 해서 미스코리아 한 명 붙여갖고 아하. 또 물속에 빠져갖고 숨 못 쉬는데 인공호흡으로 둘이 또 사랑에 빠지는 것도 만들고 좀 뻔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3주 딱 쓰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일 좀 길게 해서 좀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네. 이걸 하다 보니까 사실 성적이 제대로 제가 나왔겠습니까? 두 개를 다 못해요. 못하죠. 네. 우리 저 홍 박사님 성적 어떠셨습니까? 졸업하실 저도 때? 한 중간 정도 했어요. 한 중간이면 3점. B 한 3.3. 오, 대단하죠. 아우, 그 정도면 뭐 대박이죠. 저는 우리가 2.0 이상의 졸업하잖아요. 아니 근데 대놓고 성적 물어보는 것도 이미 아니, 처음이네. 아니, 나 당황했어요. 왜냐면 저보다 높으실 것 같으니까. 아유 깜짝 놀랐어 근데. 저는 2.23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또 그런 얘기 뭐한데 해 또 그냥.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왜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졸업하기도 간당간당했기 때문에 인턴 레지던트 할 때도 장래 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진짜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과, 인기 있는 과 있잖아요. 뭐 맞아. 안과, 피부과성 이런 데는 못 하고 사실 그 당시에 약간 그 경쟁률이 낮은 외과라든가 그 당시에 초창기였던 가정의학과를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수나 연구 이런 거랑은 꿈을 못 꿨어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학을 결국에 들어가서 네. 개업을 목적으로 한 거죠. 아.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이제 전문의 가정의학과 서울대병원에서 따고 나서 3년 동안 군대 군의관 갔다 오고 바로 2002년도에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그러니까 저는 코스가 당연히 개업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개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5,000세대 있는 거기에 개업을 했었어요. 와 그러셨구나. 개업을 했는데 10개월 만에 깔끔하게 말아먹었습니다. 망했어. 그러니까 스타일이 환자를 호통칠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도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약도 좀 많이 안 썼어요. 저는 좀 엄격해 갖고 원칙 진료. 원칙으로 해서 감기 왔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 아프고 뭐 열 나고 기침 좀 하면 저는 약 2개 정도만 쓰고 그런데 그러니까 환자가 별로 없기도 하고 호통도 치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흑역사네. 그래갖고 10개월 만에 근데 원인이 또 하나 제 생각에는 그것도 있어요. 개원 시점을 조금 잘못 잡았어요. 왜요? 2002년 6월에 개원을 했거든요. 2000 몇 년이요? 2002년 6월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 맞습니다. 야.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6월 제가 중순에 개업을 했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예선 딱 뭐 하고 16강 어차피 별로 못 들어가면 끝나야 되는데 2주면 근데 16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개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열심히 막 잘하더니 8강까지 가버려요. 아이고. 그다음에 4강까지 가버렸잖아요. 그 6월 한 달 내내 가니까 환자들이 안 와. 안 아프거나 아파도 막 엔돌핀, 도파민이 높아지니까 맞아. 광화문 거리로 나가나 봐요. 그때 그랬어요. 근데 저는 재미도 있었어요. 저는 우리 간호조무사랑 같이 저도 계속 그 구경만 하고 환자는 없고 병원은 막 팔이 달리는데. 예, 뭐 20명도 못 보고 뭐 이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말아먹었죠. 제가 이렇게 좀 길게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논문이나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솔직히 몰랐어요. 솔직히 우리 의대 다닐 때 건강기능식품 비타민에서 제대로 배운 적이 있나요? 우리는 영양학을 배운 적이 없어. 거의 없죠. 그냥 우리가 생화학 시간에 뭐 비타민 맞다. 조금 구조, 생화학 화학 구조 뭐 시간에. 이런 정도만 있죠. 맞아, 한두 시간. 솔직히 저도 2003년까지는 비타민이 뭔지 건강기능식품 뭔지 솔직히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2003년도에 국립암센터에 들어가게 된 거죠. 국립암센터 들어가게 된 계기도 참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개업을 이제 그만하고 그렇죠. 그다음 들어간 데가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 근데 사실은 바로 국립암센터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개업했으면 뭐 한 1억 정도 말아먹잖아요. 그럼 그거 보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 좀 지방에 내려가서 페이닥터로 페이닥터 해야지 해야지. 조금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찾아봤죠. 그래서 충청도도 내려가 보고 뭐 이렇게 다 내려가 봤는데 그러던 와중에 우리 그 바로 저희 가정의학과 선배가 국립암센터 그 검센터에 계셨어요. 가정의학과. 근데 그분이 6월에 개원을 하기 위해서 아이고. 나오는 거예요. 자리가 ቢ었구나. 그러면서 그 형님이 제가 갖고 있던 물리치료기가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비싼 가격에 팔았죠, 제가. 근데 그 형님이 내가 이거 사줬으니까 근데 다음 후임자가 없다. 6월이다 보니까 대신 좀 6개월만이라도 임시로 근무해달라. 그러고 또 선배님 또 좀 미안하기도 하니까 6개월 임시로 하려고 했던 게 지금 16년째 여기서 근무하게 됐어요. 야. 그래서 결국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사실 2004년부터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새롭게. 대학원. 예, 그래서 석사 과정을 예방의학 들어갔고요. 근데 예방학 딱 들어갔을 때 2004년도에 메타 분석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메타 어널리시스. 아니 선생님이 그러면 예방의학 석사. 그 서울대? 네. 어느 선생님 밑에서? 유근영 교수님.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저는 선배님은 저는 박사 안윤옥 쪽으로 선생님. 네, 그렇죠. 유근영 안윤옥. 그러면 이 같은 의국 관련이 출신이네. 있죠. 네. 지금 알았네 근데. 근데 저는 이제 박사는 가정의학 박사로 서울대 조비론 그러시구나. 교수님 지도교수로 했고요. 아하. 석사는 예방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안윤옥 교수님 수업 때 안윤옥 교수님 메타분석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거의 처음 메타분석 얘기를 접한 것 같은데 메타분석이 뭐지 그런데 보니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맞아. 어떤 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 기존에 나왔던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종합을 한다는 건 결국에 통계 분석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은 예방의학 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메타 분석을 완전 전문화하는 교수님이 사실 거의 없으셨어요. 전국적으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2년 동안 석사하면서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을. 네. 그래서 구글 들어가서 이렇게 통계 분석 방법이나 스테이터라고 해서 그 통계 분석 프로그램 돌리는 방법 네. 이런 걸 해서 결국에 2007년 초에 논문을 저의 석사 논문 첫 논문이 메타 분석 논문이고요. 그 논문이 저의 첫 SCI급 학술지 논문입니다. 2007년 그래요? 말에. 그래서 2007년 말에 논문 쓰고 2008년도에는 제가 사실 박사를 떨어져 갖고 바로 연수를 갔습니다. 미국 연수를 UC 버클리로 1년 갔다 오고 2009년부터 이제 논문이 본격적으로 막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79편을 썼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거의 10편 가까이를 썼어요. 국제 학술제. 그러면서 그중에 79편 중에 메타 분석이 50편인데 그때 제가 사실은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바로 2007년 2월에 미국 의학협회지에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메타 분석 47편은 종합한 메타 분석을 처음 접한 거예요. 2007년도에. 2007년도. 저는 네. 사실은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욱더 비타민에 관심을 갖게 됐고 비타민에 관심 갖다 보니까 나머지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홍삼, 유산균 그래서 그쪽과 관련한 논문을 쓰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의과대학 들어가셨다가 개그맨을 지망하다가 그러다가 또 개업도 하시고 그러다 국립암센터로 갔는데 암센터에서는 그러니까 암 환자를 뭐 수술하거나 진료하는 그런 쪽보다는 다른 쪽 연구 쪽을 한다는 얘기신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의사들조차도 암센터에서 제가 가정의학과 전문이다 보니까 너 뭐하냐? 가정의학과 선생님 뭐예요? 그런데 자 이게 암 전문 병원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센터별로 위암센터, 폐암센터 이렇게 있으면 대개는 그 암 전문을 하는 내과나 외과도 있고 다 있지만요. 그거 말고 지원진료센터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개념이. 거기에는 이제 저처럼 가정의학과, 피부과, 안과, 뭐 신경과, 정신과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는 꼭 암 환자를 보는 게 아니고 암 환자의 또 기타 여러 가지 질병 관련된 거를 보조적으로 해주는 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 가정의학과는요, 암 환자도 감기 걸릴 수 있고, 고혈압이 있을 수도 있고, 당뇨가 있을 수도 있고, 담배 못 끊으니까 금연 클리닉도 하고요. 비만 환자들은 또 비만 그런 걸 1차 진료를 저희는 다 담당을 하죠. 그런 환자를 보는 거죠. 동시에 이제 그 교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원 과정을 맡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국립암센터가 2001년도 6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저는 딱 2년 뒤인 2003년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국립암센터란 게
그 하부 기관이 연구소가 제일 서열 1위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소. 아하. 서열 2위가 병원. 그리고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요. 2014년도에 네. 국제암대학원 대학교라고 해서 사립학교예요. 대학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네. 근데 이 국제암대학원 대학교는 대학원 대학교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대학교라고 그러면 학부도 있고 뭐 대학원도 있고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통칭해서. 근데 대학원 대학교란 거는 학부는 없고요. 대학원만 있는 대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석사과정 2년. 그렇죠. 그리고 추가해서 우리가 3년 전부터는 박사과정까지 2년 해서 주로 석사와 박사만 있고요. 1년에 지금 27명을 뽑고 있습니다. 20명 정도는 석사, 7명은 박사를 뽑고 있는데요. 이게 독특한 건 우리가 국제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조건 영어로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에서 거의 반 정도는 외국 학생들이에요. 근데 외국 학생들은 한글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 정도는 우리 국내 학생들인데요. 그리고 대부분 그 국외 학생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 뭐 아프리카는 카메룬도 있고 별의별 나라에서 다 오죠. 근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대학원에 비해서 좀 빡빡해요. 공부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당연히 메타분석. 메타분석. 우리나라에는 메타분석 강의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많지가 그러니까. 않습니다. 지금 아마 그 연대 그 보건대학원의 지선아 교수님이 지선아 교수님이 이게 경년인가로 이렇게 메타분석 강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2015년부터 지금 4년째 3학점짜리를 매년 2학기 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커리어로 볼 때 우리나라 의학 논문의 메타 분석은 우리 명 선생님이 가장 지금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논문은 저보다 메타분석 많이 쓰신 분이 저보다 몇 명이 있을 겁니다. 초반에는 제가 좀 많았다가 제가 추월을 당했는데 왜냐면 이렇게 막 팟캐스트하고 뭐 이런 종편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논문 숫자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이게 또 홍물 박사님 때문에 제가 또 논문 또 못 쓰겠네요. 그래 또 뭐 자주 나와달라고 그래갖고. 아니 근데 지금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라고 볼멘 소리를 하냐면 뭐 치고받고 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사기가 좋아? 재미없다 뭐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좀 이따 치고받고 할 겁니다. 뭐 그런 건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좀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 우리 명 선생님은 지금도 보면은 뭐 팟캐스트 나이사 잘 들었다. 그 다음에 피톨로지 나오셨던 분 아니냐? 선생님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요. 맞아요. 피톨로지는 아시네요. 있잖아요. 헬통이란 님도 얘기하시고 키 용갈이란 분은 나의사 얘기도 하시고. 나는 의사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의사다야 뭐 유명한 청년 의사에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청년 의사에서 2011년도에 말인가요? 그때 2012년 초에 신년 특집 막 이런 거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면으로 이게 신문사니까. 그 전에 1년을 정리하는 뭐 이런 거 토크 같은 거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나왔었냐면 뭐 우리 홍 박사님 잘 아시지만 동기분이시죠? 서민 교수님. 서민 교수님이랑 기생충학 때 서민 교수님. 훌륭한 친구.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주은 교수. 주은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편집장이었던 박재영 선생은 말고 그 양광모 선생, 비노기과 이렇게 네 명이서 모여갖고 이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한참 나는 꼼수다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그 직전에. 꼼수, 그래서 우리도 네 명이서 얘기를 막 하다가 중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랬어요. 우리도 그냥 나는 꼼수다 한번 좀 패러디했고 나는 의사다 어떨까 뭐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꼼수다 그러니까 나는 의사다 이거야 뭐 이렇게 그거를 이름 잘 진짜 지었어. 퀄리티 낮은 거를 녹음한 거를 올렸어요. 근데 3위인가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와. 그래갖고 정규로 편성이 된 거죠. 대단하다. 어느 정도 기획은 하셨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시즌 몇에서 아마 지금 6년, 7년째 대단해요. 하고 있죠. 저는 1기로 한 1년 반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인기 많이 좋았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